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 날씨가 점점 다가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씩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제가 수요일에는 스페인 국기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조만간 재미난 국기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분은 어쩔 때는 그 누구보다 차갑고 냉정한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또 자신의 백성들한테는 거리낌 없이 다가가고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는 이런 반전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분의 정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부터 1603년까지 거의 40년 동안 영국을 다스린 여왕님인데요. 당시가 1500년대였다는 걸 감안하면은 70세까지 사셨던 굉장히 장수한 분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떻게 영국의 왕이 될 수가 있었는지, 또 이분을 대표하는 사건은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엘리자베스 1세한테는 막장 가족이 하나 있거든요. 이 막장 가족의 이야기부터 함께 하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과거 백성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 출생의 비밀, 아니 이 가정 환경이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딛고 이 험난한 가정 환경을 거쳐서 왕이 된 게 엘리자베스 1세예요, 사실. 자, 우선은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 헨리 8세 영국 왕부터 한번 보면요. 헨리 8세는 있잖아요. 자신의 부인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엄마 앤 불린을 죽여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입장에서는 아빠가 엄마한테 사형 선고 내리고 죽인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거 서프라이즈 진실옥은 거짓에 거짓으로 나와야 할 정도인데요. 이거 다 실화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사실 헨리 8세 왕한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긴 했어요. 뭐 캐서린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제인 시모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3명의 자식들이 헨리 8세한테 있긴 했었습니다. 일단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 딸 메리 1세고요. 둘째가 오늘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그리고 막내이자 아들 에드워드 6세도 있습니다. 물론 이 3명 모두 엄마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누가 영국의 왕이 됐을까요? 가장 나이가 많은 메리 1세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들 에드워드 6세가 했어요. 근데 에드워드 6세가 9살에 영국의 왕을 합니다. 뭐 거의 허수아비 왕이죠. 9살이 왕을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문제는 에드워드 6세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단명을 했습니다.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의 왕의 자리를 첫째 딸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 메리 1세가 넘겨받았거든요. 근데 이미 조금 이분의 나이가 많았어요. 메리 1세의 나이가 37이었다고 하죠. 좀 늦은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영국의 통치자가 된 메리 1세. 이분은 좀 잔인한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는 별명인데요.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고요. 특히 메리 1세는 사형 집행을 할 때 요거 좀 잔인한데 화형, 이 불에 태워 죽이는 걸 많이 했대요. 막 사람들 300여 명 모아놓고 한 번에 불 태워 죽이는 뭐 잔인한 사형 전 세계 탑 10에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형을 집행하라 라고 한 게 메리 1세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입장에서는 야, 우리 언니가 좀 핵가닥했구나 싶었겠죠. 자기 국민을 어떻게 그렇게 다 불태워 죽입니까? 자, 그런데요. 메리 1세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그냥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국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실수를 저질러요. 스페인의 왕자 펠리페 2세와 결혼을 한 일이죠. 메리 1세가. 이 당시 스페인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했어요. 영국보다도 셌죠. 그래서 영국이 스페인이랑 사돈 관계가 되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영국인들이 걱정을 했던 건 영국이
아예 스페인한테 먹혀버리지 않을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까, 요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떨어져 있었던 이 메리 1세의 신뢰도가 완전 바닥을 쳐요. 아니 왜 결혼을 해도 스페인 왕자랑 하냐, 그냥 영국인이랑 하지. 사실 요즘도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떤 유명한 스타가 결혼을 이상하게 하면은 막 인기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때도 비슷했습니다. 다만 좀 더 상황이 심각했을 뿐이죠. 이후에는 메리 1세가 상상 임신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펠리페 2세는 와이프를 버리고 자기네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메리 1세는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시작을 하고요. 아주 쓸쓸하게 목숨을 거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영국 왕의 자리를 드디어 엘리자베스 1세가 넘겨받는 거예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왕을 하기까지. 아버지 헨리 8세가 자기 엄마를 죽이고, 막내 동생은 병에 걸려서 일찍 죽고, 언니 메리 1세는 사람들 불태워 죽이다가 결국에는 쓸쓸하게 죽고,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기도 낳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좀 짠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왕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자베스 1세의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사건이고 또 멋있는 순간입니다. 자, 1500년대 중후반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여왕이었을 때 가장 강한 나라는 스페인이었죠. 근데 특히 영국의 해적들이 스페인을 아주 잘 괴롭혔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황금을 싣고 올 때 영국 해적들이 스페인 배를 추격해가지고 황금을 다 뺏어버리는 해적질을 잘했어요. 대표적으로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영국 해적이 있었죠. 예전에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황금을 싣고 있던 이 스페인 배를 공격해서 황금 30만 톤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황금 30만 톤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2,447조 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한 640조 원 하니까 대한민국 예산 4년치에 해당하는 황금을 프란시스가 스페인한테 뺏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엄청 분노해가지고 런던에 있었던 이 스페인 대사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직접 찾아갑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신 영국 해적이 우리 스페인의 황금을 빼앗았습니다. 그 해적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진짜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스페인 대사랑 같이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왕은 프랜시스에게 말했죠. 프랜시스, 이 스페인 대사가 당신의 해적이라 말한다. 무릎을 꿇어라 프랜시스. 그러자 프랜시스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죠. 프랜시스 경, 일어나시오. 네, 엘리자베스가 이 스페인 대사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해적 프랜시스 드레이크한테 기사의 자기를 내려줬습니다. 얘 이제 해적 아니다. 영국의 엄연한 기사다. 그래서 스페인의 대사가 이걸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왕님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더 강한 나라의 사신에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엘리자베스 1세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백성들한테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었대요. 오죽하면 엘리자베스 1세는 본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백성들이 나를 해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되신 분이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스페인과의 전쟁과 같은 아주 큰 사건을 치르셨고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을 황금의 시대로 이끌었다라는 장본인으로 평가를 받아요. 끝!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이야기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